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파란 구슬이라는 전래동화를 아십니까? 노부부의 집에 사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잊어버린 신묘한 힘이 있는 파란 구슬을 되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보물을 찾아오지만 강아지가 조금 더 멍청한 바람에 대청마루 밑에서 남은 뼈다귀를 먹으며 살게 되고 고양이는 할머니와 함께 방에서 고기를 먹으며 살게 된다는 해피엔딩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선. 네. 책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도 반려동물을 얼마나 아끼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1인 가구와 실버 세대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동물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행복한 만큼 책임도 묵직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의 질병이 다양해지고 있고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집을 비울 때 우리 동물 어디에 맡겨야 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권혁필 동물심리행동 전문가님과 그리고 특별하게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정경섭 우리동물생명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모시고 반려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로 레시피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 3부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동물을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 동물을 다루는 법, 특별히 이제 반려견에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다양한 동물에 대한 직업이 무엇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 동물도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좀 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그런 병원 플러스 그리고 사업 그리고 교육을 같이 하고 계신 정경섭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제부터 이제 방송이 이게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우리 동생이라고 너무 친근하고 좋은데요. 이거 네이버에서도 우리 동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라고 치면 그냥 동생이 뜨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워낙 좋은 일도 많이 이름 잘 졌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요.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키우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동물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동 교정을 받으시라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요. 저희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동물병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병원이군요. 그렇죠. 주민들이 지금 이제 한 1,500명 정도 모여 있는데요. 이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출자라고 합니다. 출자를 해서 한 3억 5천만 원이 되는 동물병원을 만들고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씨 좋은 우리 수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주민들이 만든 곳이죠. 그렇죠.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 나온 이제 권혁필 대표님처럼 이제 직접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네네. 이제 정영섭 이사장님처럼 같이 힘을 모아서 동물을 네네. 위해서 활동하시는 네. 분도 있다라는 걸 이제 네. 청취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동물병원을 만든 이후에 이 이제 조합원이 이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조합원들끼리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네네. 정보도 주고받고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도 좀 같이 듣고 뭐 이런 또 동물 보호 활동도 하고 이러는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일반 동물병원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제 개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반 뭐 네. 사람 병원이랑 똑같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예.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 아닌데 수의사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네. 동물을 협동조합 좋아하는 방식으로, 마음으로 그렇죠. 네. 예, 개원하고 그다음에 이걸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주민들 안에서 투표를 해서 이사진들을 선출하고 아, 그 선출되신 그렇지요. 분이시군요. 네, 당당하게 선출됐고요. 이사로 네. 선출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사장으로까지. 아, 훌륭하십니다. 네, 사실 다 하기 싫어해요. 너무 머리 아프다고. 근데 그냥 할 사람 없어서 제가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예.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지만 함께 전문가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부도 해가면서 야. 동물병원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직업이 아니라 동물을 좋아하지만 이게 간접적이면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네.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유기묘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하신다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네. 사회적 진료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어쨌든 협동조합으로 만든 동물병원인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기존의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걸 특히 좀 더 많이 하자. 왜냐하면 우리 동생 동물병원 안에서 크게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네, 그 네. 이윤을 누가 배당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조항이.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윤이 네. 많이 나도요. 그 이윤을 어디서 써야 돼요. 네. 다 동물한테 돌아갈 수밖에. 그렇죠. 예, 동물과 오. 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법 자체에 의해서 이윤과 그 배당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예, 비영리 협동조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네. 배당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돈을 벌더라도 네. 출자하신 분들이 그 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사회적 진료를 더 많이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 그러니까 유기된 강아지나 유기된 고양이들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사실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병원 입원장에 네네. 유기된 고양이들이 또 어허. 꽉 들이차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놓고 가시는 건가?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놓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막 트렁크 안에다가 네.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안에다가 6마리를 우리 동생 앞마당에다가 던지고 가신 분도 있고 CCTV에 다 찍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걔네들을 다 치료하고 입양을 시켰는데 네. 이번 케이스는 되게 품종 좋은 고양이에요. 벵갈 고양이라고 유명한 고양이인데 아하. 이 고양이를 어떤 분이 번식업자죠. 이 분이 그 물탱크 있죠. 옥상에 있는 물탱크. 네네네. 그 안에다가 놓고 몰래 키워갖고 번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몰래 팔고 있었던 거를 이제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와 연계된 어떤 분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분들이 구출해 가지고 와서 네, 일단 네. 지금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애들이 물탱크 안에서 이제 빈 물탱크긴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거기 사람도 그렇죠. 살기 힘든다는. 갇혀 있는 곳에서 이제 산 애들이고 계속 뽑기도 아이만 그렇고. 낳게끔 네. 아이만 낳게끔 길러진 애들이거든요. 요즘 그 출산 공장이라고 많이 네네, 일컬어지는 번식공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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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끔찍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구출해 가지고 와서 지금도 이제 입원장이 그 아이들로 꽉 차 있는데 워낙에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사실 애들이 냄새가 사실 심하게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환기하고 막 이러면서 네. 지금 아이들을 좀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저희한테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구출해 갖고 온 아이들 아니면 네. 조합원들이 신고해서 이 애가 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뭐 다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된 아이들도 이제 치료해서 다시 입양을 다 시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진료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올해 하고 있고 그거를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1,000만 원어치 올해 와, 예, 금액으로 좋은 일 환산하면 정말 많이 하시네요. 1,000만 원어치. 왜냐면 이제 이 아이의 중성화 수술 비용 그럼 이제 딱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네. 돈을 안 받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걸 저희가 또 따로 환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저희 힘 닿는 거 이상으로 네. 저희가 많이 그런 유기된 동물들을 좀 치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으로 선출되실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요? 굉장히 네. 그러면 저 지금 네. 하시는 게 그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간식 사업도 한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간식 사업인데 네. 동물 간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좀 네. 반려견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잘 이게 모르는 것 중에 동물을 하나입니다. 간식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간식도 이제 직업이 될 수 있다. 사업이 될수 있다. 그럼요. 지금 그 뭐 반려동물 관련된 그 이제 뭐 경제 규모라고 해야 되나 산업 그렇죠. 규모가 이제 곧 뭐 얼마가 된다고 하죠? 뭐 6조 원, 뭐 2020년 되면 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고 외국의 경우만 그렇죠. 봐도 굉장히 산업 규모는 굉장히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쭉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네, 동물을 네. 좀 이렇게 동물과 소통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만약에 내가 이걸 인생에 한번 진로로 삼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도 역시 그래서 간식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간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1,000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네. 저희는 이제 수제 간식이라는 걸로 해서 직접 이제 닭가슴살, 오리 안심, 뭐 이런 사람 먹어도 무해하겠습니다. 네. 훨씬 좀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못 먹는 무항생제들에 근데 애들이 그렇게 좋은 음식, 항생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 사실은 건강하게 자라고 그게 네. 반려인한테 다시 돌아와요. 안 그러면 병원비나 애가 아프면 그 반려인의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겠죠. 네, 뭐 사실은 네, 애가 네. 계속 아프고 있으면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네, 있는 네. 반려인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이가 사실 500원, 1,000원 차이라면 괜찮은 음식을 그 섭취하게끔 하는 게 네, 네.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합니다. 네, 당연히 더 행복하고 그런 걸 우리 네. 권혁필 대표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심심해하게 하시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까 그 네. 우리 동생에서 유기동물 치료를 하잖아요. 그 유기동물의 사회화 교육은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 대박이죠. 네. 권혁필 선생님은 저희한테 인기가 뭐 폭발 언제부터 저희하고 같이 하셨죠? 몇 년 됐죠? 네, 이거 한 3, 4년 그렇죠. 처음에 인연을 맺은 그때부터 게. 계속 인연을 맺어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저기 대표님이세요.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외모십니다. 예, 사실. 외모가 뭐 저하고 비등비등한 외모. 20, 30대 여성들이 많은.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간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식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협동조합 매장을 중심으로 지금 네. 이제 팔리고 있어요. 근데 어. 만약에 이제 그게 간식이 저희는 세 종류만 지금 강아지 간식 세 종류만 하고 있는데 고양이 간식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네, 또 네. 간식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뭐 샴푸, 예, 반려동물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용품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반려동물이 쓰는 용품도 있지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쓰는 용품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반려동물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상품이 용품, 있다. 그렇죠. 네. 아니, 예를 뭐, 들자면 뭐가 예를 들면 너무 쉬운 예 있잖아요. 뭐 텀블러에 자기 반려동물 사진을 이렇게 인쇄해줘 갖고 이제 뭐 우리가 학교 가거나 혹은 네. 어디 가면 헤어져 있잖아요. 네.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럼 그 텀블러에다가 이왕 다른 텀블러 갖고 다니느니 내가 키우는 어. 우리 강아지, 예, 우리 고양이 그 어. 사진을 좀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어. 티셔츠 네, 뭐 이거 네. 많습니다. 요새는 외국도 그냥 사람 있는 옷이나 이런 거에 다 반려동물 팬시 용품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캐릭터 사업이죠. 캐릭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걸? 그렇죠. 어쨌든, 예, 그런 사업도 굉장히 이제 호황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무작정 뛰어드는 거면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다 위험하죠. 네. 근데 그렇게 무작정 뛰어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그렇게 네,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네. 근데 그러려면 저는 필수로 네, 네.
제가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권혁필 선생님 같이 아니 이게 왜냐면요 네. 다른 종에 대해서 인간하고 다른 종이잖아요. 우리는 토요일이고 거기는 이제 이거 같은 토요일인데 네네. 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발로 그래서, 걷고 예, 두 발로 객과하고 걷고. 뭐 이런 게 다 네. 이렇게 종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어야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접근한다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우리 동생이라는 곳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조합원들이 자기의 출자금을 내서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어떤 좀 혜택이 돌아가나요? 사실은 네. 그 동물들의 진료비도 어떤 곳은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 네. 좀 약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나 이런 두려움도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간혹 네. 있고. 근데 일단 저희 얘기만 하면 조합비를 내고 이제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진료비에 대한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당연한 게 그 조합원의 조합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병원이 운영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출자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경영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스스로 받는 것. 네.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혜택은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경영이 훨씬 더 안정화될 테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자금이 5만 원인데요. 이런 출자금들은 사실 또 내가 이민을 가거나 내가 제주도로 이사 가거나 하면 이제 병원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환급을 해줘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직접적인 진료비에 대한 그 혜택이 일단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소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단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 소통에 실패해서거든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나는 이뻐하는데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말 안 듣니까 미워갖고 막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권혁필 대표님 같은 분을 저희가 이제 옛날부터 초청을 했는데 초빙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조합원들한테 네, 당연히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런 강의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서 소모임을 많이 해요. 간식 만들기 모임도 하고요. 뜨개질 모임.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요새 옷이 별로 없죠. 강아지 옷 만들기 뜨개질 모임. 그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워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이제 옆에서 볼 때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 노동이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복잡한 산업화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펫 로즈라고 그래갖고.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곧 있으면 보내야 되는 분들 뭐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생명체는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려동물 장례식 그러니까 이제 곧 장례 문화 장례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떠나고 나면 그 공허감과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보호자분들을 위한 그렇죠. 거군요. 보호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장례 문화도 같이 연결돼 갖고 왜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제 손 쓸 수 없는 암이라면 더 이상 병원비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애들이 2, 3년 안에는 떠날 것 같은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기랑 한 15년, 20년 살았던 애들이 그때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라든가 미리부터 생각하고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미리 일기를 미리 쓰고 이 아이에 대한 추억을 다 이렇게 하는 일기를 쓰고 이랬을 때는 어떤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그러니까 무지개 다이어리 모임이라고 해갖고 어제 이걸 무지개 다리 걷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울면서 얘기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모임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돌봄 공동체도 이제 하고 있죠. 뭐냐면 기존에는 내가 이제 출장을 가거나 뭐 휴가 때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면 사실은 이제 하룻밤에 이제 한 3만 원씩 하는 3만 원 뭐 4만 원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애견 호텔이라고 하죠. 애견 호텔에다 이제 맡게 됐죠. 맡게 됐는데 이제는 뭐 장기 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조합원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서로 봐주는 거예요. 번호키를 알려주기도 하고 공동육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굉장한 지역
그 뭐랄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네에서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도 많으세요? 아닙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관계가 점점 더 빈곤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돌봄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체에 대해서 믿는 분 아니면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 집 열쇠 번호키를 알려준다는 것도 네. 엄청난 신뢰감 아닙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그게 폭발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마구마구 싹 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2년 사례가 더 모이면 그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굉장한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서울시 인구보다 조금은 아니지만 거의 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 그러면 이제 교육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간식 사업도 하시고, 지금 공동체도 운영하시며 그 동물 장애 문화까지 하시는데, 그럼 교육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우리 동생에서 하시는 강의 중에 좀 이렇게 좀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다 좋아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교육 강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이제 권혁필 선생님 나왔으니까 대표님, 권혁필 대표님 같은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유명한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봐도 동네에서 이렇게 직접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저기 뭐 좀 아이들에 대한 그 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돈을 참가비가 한 5,000원 정도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사실 없고, 저는 그런 강의가, 왜냐면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더 많아져야 사실은 이미 유기동물은 이제 뭐 한 10만 마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벌어지는 동물이. 연애 막 그죠. 1년에 그 정도. 그렇죠. 1년이죠. 몇백억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동네에서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비싼 돈 들이지 않으려면 근데 우리가 그 공적 자금이 조금 투입돼야 되죠. 이렇게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청 예산으로 좀 가고, 그래서 이제 권혁필 대표님 같이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거기서 충분히 또 이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으면서 주민들은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 그러려면 공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미 저기 유기동물로 한 몇백억 이상이 지금 몇백억씩 투입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심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단체도 작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기동물. 그래서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제가 볼 때는 근데 특히 제가 조금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반려동물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하고 싶고 전문가들과 함께 좀 이렇게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또 소통하기도 하거든요. 동물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더 직관의 언어를 빼고 우리가 소통하니까 직관의 영역이 아이들이 더 발달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기보다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위험한 양면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라서 어쨌든 이런 교육은 아이들한테도 너무 재밌고 동물을 키운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본인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 반려동물 소통이 잘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아이들을 위한 반려동물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싶고, 이전에는 좀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 권혁필 대표님께서 아이들이 동물을 키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동물이 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대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매개 교육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물과 함께 지내면 어떤 장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성과 책임감, 뭐 자기가 그렇죠. 반려동물도 이제 키워보면서 이제 사료 이런 것도
대소변도 치워주고 네. 그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산책 같은 것도 해주고 네. 같이 놀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과의 이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감정도 좀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네. 대인관계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회성과 그리고 뭐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향상이 다 되는 좋은데요? 네 네. 반려동물 근데, 네 장점이 많죠. 같이 생활하는 거. 근데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 저 동물 키우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 키우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럴 때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끌고 가주면 지금 네. 말씀하신 뭐 사회성도 좋아지고 이제 좀 동물의 어떤 소통 능력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동물이 한 살이 됐을 경우라든지 이래서 이제 아이들도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네. 관계하기 힘들고 네. 그 대소변 치우는 것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뭔가 문제가 또 아이들과도 발생하는데 이런 걸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거 얘기를 해준다든지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눈으로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우리가 뭐 구매를 하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 때 네. 우리나라 선물로. 마트에서도 네. 반려동물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키우다가 아이들이 그 처음에는 이제 이뻐하다가 강아지가 좀 크게 되면 조금 관심이 멀어지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하고 한번 그 유기동물 보호소를 한번 갔다 오면 이런 네. 누군가의 이제 그 반려견이었다가 버려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보호소 환경을 한번 보고 온다면 네. 집에 있는 반려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반려견의 삶에 대해서. 네. 그래서 생명 경식 풍조가 없어지고 네. 정말 이런 그 동물 애호 사상이 좀 더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 네. 부모님들도 그런 그 아이하고 함께 그런 그 보호소 같은데 한번 다녀오는 것도 네. 아주 좋은 그 우리 자녀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우리 동생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곳에 가서 유기동물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동물을 입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동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이것을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학부모님들은 동물에 대해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는 게 주변에 친구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전에 수의과 나온 친구가 뭐 수의사를 하는 경우랄까, 뭐 정경섭 이사장님처럼 다양하게 뭐 동물에 관련 간식도 만드시고 뭐 장례 문화에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돌봄 서비스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셔서 걱정도 많이 되시고 어디로 안내해야 될까 좀 하기도 할 겁니다. 네. 이런 좀 걱정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앞으로도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 네. 다양한 직업군들이 또 새롭게 생겨날 겁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반려동물 직업군이 생겨나도 네.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제 진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동물 관련된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 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가서 네. 그 일시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정말 내가 이거를 한 달 네. 아니면 몇 개월 정말 그 한번 해보자라는 해서 할 수 있는지 네. 내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을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뭐 산책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견사 청소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단순히 한 번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내가 이쪽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예, 그런 기회를한 번쯤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코어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거 견사 청소를 한다든지 네.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예쁜 모든 동물은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새끼도 악어도 새끼는 이쁘더라고요. 그럴 때만 동물을 좋아한 게 아닌지라는 그 자기의 진심을 알아보고 네. 이렇게 한번 진로로
생각해 보라라고 이제 권혁필 대표님의 이야기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자, 이제 네. 정영수 이사장님 이제 부담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네. 저는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은 일단 기존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동물 보호 단체가 있어요. 한국에도 네. 뭐 여러 가지 뭐 네네네. 이름을 다 대진 않겠지만 그런 동물 보호 단체들의 좀 회원도 가입도 해보고 그런 데서 주어지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지금 정책은 뭐가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으로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네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다 이렇게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손쉽게 정보들을 일단 취합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또 환상을 갖고 이런 산업하면 좀 대박 나겠다 이런 걸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근데 그건 어떤 직업을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기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이저 뉴스의 기자들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수많은 또 의미 있는 그렇죠. 활동하는 또 우리 네.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있죠. 있죠. 네네네.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기자도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빛과 그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정보를 취합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좋을 거고 어떤 면들은 굉장히 또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책도 좀 많이 습득하시면서 일단 자기가 그 취득할 수 있는 한계가 비록 있지만 되게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한 아이의 진로라면 네.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그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네. 일단 그 학부모님 스스로가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다양한 정보를 그걸 가지고 아이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그런 토론 속에서 이제 아까 권혁필 대표님이 얘기하시듯이 이 아이가 진짜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왜냐하면 이거는 동물은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한다고 사실 그 아이들이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당연히 사람이 무서워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동물이 나를 싫어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싫어하신다고 동물이 저를 싫어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과연 잘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직업을 얘기한다라는 게 저희가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또 요즘은 유기견이라고 하는 유기묘라고 하는 버려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기견만 1년에 10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고 네. 이건 알려진 것만이라고 또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네. 보통 한 20만 마리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동물을 좋아해서 직업을 갖는다라는 건 또 그만큼 무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권혁필 대표님하고 정경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네. 아이들의 진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휴머니즘이라는 게 이제 인간만을 위한 철학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상의 많은 생명,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반려동물과 행복하지 않다면 진정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싶습니다. 맞습니다. 권혁필 이제 대표님 그리고 정영수 이사장님 오늘 방송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동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진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